안녕하세요. AK 교육센터의 퍼펙트 힐러입니다. 오늘은 슬개끈에 검사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슬개끈은 3개의 근육을 합쳐서 슬개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함스트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막양근, 반건양근, 대퇴이두근 요 3개의 근육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막양근은 이름 그대로 막처럼 넓게 펴져 있는데 이게 완전 막은 아니기 때문에 반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서 반은 막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반막양근이고, 반건양근은 아킬레스건처럼 이게 질긴 거죠. 딱딱한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건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만 그렇다라고 해서 반건양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퇴이두근은 위쪽에 있는 뼈를 대퇴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위를 대퇴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퇴이두근은 대퇴의 머리가 2개 있는 근육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함스트링은 공통적으로 좌골에서 시작을 합니다. 좌골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 뼈가 닿는 부위를 좌골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무릎의 중심으로 지나가서 내측에서 끝나는 그 근육들이 있고 외측에서 끝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내측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 자체가 대퇴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에 있는 뼈 경골에서 끝납니다. 외측에 있는 슬개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대퇴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골 옆에 바깥쪽에 있는 비골에서 끝납니다. 내측에서 끝나는 근육은 2가지가 있는데 반막양근, 반건양근이고요. 외측으로 끝나는 근육은 대퇴이두근입니다. 대퇴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비골두에서 끝나는 근육이 있고, 대퇴이두근의 장두, 머리가 길다라고 해서 장두라고 하고요. 이 대퇴골 뼈 중앙에서 넓게 시작해서 비골두에 끝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이두근의 단두 이렇게 얘기해서 짧은 근육이라는 겁니다. 이 근육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이 근육이 그 무릎 관절 지나서 경골하고 비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무릎이 굴곡되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굴곡은 함스트링 즉 대퇴이두근과 반막양근, 반건양근이 기능을 하고요. 좌골 결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신전이 될 때 이 근육이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 근육만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슬개끈은 대퇴 또는 고관절을 신전하는 근육입니다. 정리하자면 슬관절의 기능은 무릎을 굴곡시키고 그 다음에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 함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은 잘 짧아집니다. 그래서 짧아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근육이고요. 대퇴이두근을 봤을 때 첫 번째는 근육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대부분 다 대퇴이두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라든지 이 근육들이 손상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좌골 결절에 붙어있기 때문에 골반의 변이, 골반이 틀어지는 것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주로 짧아지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짧아지게 되면 골반이 뒤로 변이가 일어나고, 변이가 일어나면 다리가 짧아지면서 짧아진 쪽의 반대쪽으로 통증이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쪽 허리 쪽에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근육이 어디 무릎 뒤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릎 뒤에 통증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등산하다가 올라가는 건 정말 날다람쥐처럼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요 슬개끈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의 통증, 골반을 틀어진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 또는 천장관절 또는 요통, 뒤 허벅지 통증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함스트링입니다. 즉 슬개끈입니다. 이 궤기란 그 글자는 여기 무릎 뒤에 오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오금에 끝나는 근육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개끈에 대해서 AK 검사법, 치료법,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슬개끈은 개 엉덩이 보시면 촉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엉덩이 밑에 튀어나온 뼈가 있고요. 여기 좌골 결절이고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측으로 이렇게 해서 경골에서 끝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넓게 퍼져가는 게 반막양근, 그다음 그 위에서 좁게 있는 게 반건양근이고요. 여기에 보면 힘줄들이 대체해서 만져지고요. 그 다음에 대퇴이두근은 이렇게 해서 요 비골두 있는데 요 비골이라는 뼈의 머리 쪽에 있다 해서 비골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퇴골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대퇴이두근의 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이렇게 하는 술관절을 또는 무릎 관절을 이렇게 굴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리를 전체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고관절을 신전 뒤로 젖히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무릎을 90도 정도 굴곡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정도 60도 되겠죠? 요 사이에 놓고 검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근육이 좀 젊거나 나이가 들어서 좀 약할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90도에 가깝게, 이분이 좀 힘이 센 것 같다 그러면 60도에 가깝게 해주시면 되고, 이분은 중간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쪽을 밀었을 때 그 고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허리 쪽을 고정해 주셔도 되고 근육 쪽을 고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버텨주세요. 그래서 약하다 이렇게 밀리면 약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해주고, 자, 버텨보세요 했을 때 양쪽이 다 약하시네요. 양쪽이 약할 때는 척추반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슬개근의 그 척추반사는 요추 4번, 5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추 3번, 4번, 5번, 천골 1번 이 극돌기 위 자체를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요추 4번을 먼저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장골이 있고 장골의 위쪽에서 수평으로 쭉 가서 요추가 만져지면 걔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척추를 만질 때는 뼈를 만지고 그 다음에 공간 만지고 그 다음 뼈 하나 만지면 여기가 3번이고요. 4번, 밑에 5번, 천골 1번 결절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데요. 힘드시면 이렇게 주먹으로 하셔도 괜찮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마사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아플 수 있긴 하지만 부드러운 방법으로 충분하게 마사지 해줍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나 뭐 아니면 TV 이런 데를 보면 아프게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아프게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사실 맞긴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드럽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도 보통 아파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충분히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척추반사를 하고 나서는 다시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버텨주세요 했을 때 강해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버텨주세요 했을 때 이쪽 근육은 이제 강해졌습니다. 척추 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양쪽이 다 약하다 그러면 더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더 길게. 그 다음에 양쪽이 다 강하다 그러면 이 슬개근에 대한 치료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쪽이 약하죠? 한쪽이 약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신경 림프, 신경 혈관, 경락 추적, 개시 정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신경 혈관 반사점은 요추 5번하고 후상 장골국 사이입니다. 장골령 쭉 따라가면 요추 4번이고 그 밑에가 요추 5번, 그 다음에 후상 장골국이 있고요. 그 중간 부위를 기립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척추 기립근 부위를 마사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꼭 그 부위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뭉쳐진 데가 있으면 그 근처에 뭉쳐진 데를 마사지를 해주면 충분하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치골이 있고 치골 밑에 대퇴골인데 여기 내전근들이 있습니다. 림프 반사점 여기 내전근 부위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부위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게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전근 부위를 위아래로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한 쪽만 해주셔도 되고요. 양쪽을 다 해주셔도 되고요. 부드럽게 해주시고 충분하게 마사지를 해주셨으면 다시 근육을 검사를 해봅니다. 했을 때 상태에서 버텨주세요 했을 때 강하면 신경 림프 반사점의 치료법은 끝난 거고요. 다시 마찬가지로 혈관 반사점 해야 안 해야 되는지는 신경 림프 반사점에 치료를 한 상태에서 약하면 다음 단계를 해주면 되고요. 강하면 다음 단계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의 어떤 치료법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함스트링 같은 경우에 신경혈관 반사점은 귀 뒤에 보면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고요. 귀로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쭉 올라가면 움푹 가운데 정도에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소천문이라는 뼈고요. 여기에서 1.5cm 정도 위에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하면 신경혈관 반사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락 추적이라는 걸 해주는데요. 대장경락은 두 번째 손가락의 그 엄지손가락 측면, 손톱 끝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아래턱에 반 정도 갔다가 반대쪽 콧망울 옆에서 끝납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양쪽을 다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계시정지는 여기 이제 좌골결절 부위, 그 부위하고 그다음 내측하고 같이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측도 마사지 해주고 대퇴이두근은 중간에도 있으니까 중간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신경림프 반사철 마사지 했을 때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AK 방식의 함스트링에 대한 검사법, 그 다음에 AK 방식의 치료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운동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슬관절을 굴곡하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범에 걸쳐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쭉 천천히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력의 눌림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운동의 역할이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력이 도와주죠. 여기 정도 보면 0.5에서 1kg 정도의 힘을 가해주면 좋습니다. 쭉 올려주세요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살짝 저항을 주고 일정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20회씩 3세트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정도 해주시면 이 근육들의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무릎의 통증이라든지 천골의 통증, 천정관절의 통증, 요통, 골반이 틀어지면 생기는 반대쪽 허리의 통증 등이 개선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스트링에 대한 검사법, 치료법,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